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심하지 않는 개발자 성장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시장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계산한 게 틀리면 학생들 취업 그 결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좀 상황을 되게 의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습관이냐면 제가 막 최근에 광우병 그 선동 이런 거에 제가 옛날 그 부끄러웠던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되게 위험하구나. 나도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들한테 크게 어떤 당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되게 저분이라면은 굉장히 맞는 말만 하시고 뭐 그랬던 뭐 정치인부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갔을 때 거짓말하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되게 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선배들 개발 쪽에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도 정말 배신감 느껴지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제 봤을 그런 얘기를 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자들 사이에 이제 그냥 당연하게 밈처럼 도는 얘기들도 사실 의심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의학 쪽도 이게 맞다라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막 무조건 나쁘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LDL이랑 HDL로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깊이 있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의약품, 어떤 거 하나, 어떤 제품,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논문이 나온 게 아니잖아. 세상의 모든 경우에서 모든 그런 상황에 따라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팀노바 팀원들한테 되게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게 뭐냐면 웹서버 같은 거 하나 갖고 왔을 때 무조건 얘가 뭐 이벤트 드라이브는 쓰니까 무조건 빠르다가 아니고 이벤트 드라이브도 이렇게 CPU의 개수나 뭐 클럭 스피드냐 듀얼 코어인데 클럭 스피드가 졸라 빠른 애가 있고 아니면 그 코어가 막 16개인데 뭐 아니면 뭐 헥사코어 뭐 이런 건데 그 좀 많아 코어가 많은데 단일 속도는 되게 느린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서 과연 어떤 웹서버가 좋은가 뭐 이런 훈련도 되게 많이 시켜서 실제로 뭐 실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은 그런 어떤 좋은 프로세스를 많이 배우고 갔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의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팀노바에서 지금 만든 이런 커리큘럼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같이 그 교육하는 그 교육기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연봉을 받는 교육기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 제가 다 오리지널리티가 있어 제가 다 만들어서 이게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게 시장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왜냐면 학원이란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컴퓨터 학원 있었고, 그 당시에 교육은 언어 위주로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필드에서 직접 그 발로 뛰면서 일을 해보니까 언어보다 플랫폼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초보 때는 플랫폼을 빠르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디테일을 잡는 게 훨씬 프로세스적으로 더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어에만 너무 갇혀가지고 플랫폼으로 못 넘어가서 그 언어에만 갇혀서 그냥 딱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훨씬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이 과정이 뒤틀려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언어의 디테일도 그러니까 좀 사실 플랫폼에서 개발 좀 잘하다 보면 어떤 자료 구조나 뭐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게 이런 때 쓸 때 좋구나 이런 게 필드에서 되게 많이 보여요. 이미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거 공부를 하려면 언어 부분을 잘 봐야 되겠구나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완전 초보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흥미 위주로 하라고 대충대충 해. 대충대충 다 짜봐. 한글로도 써보고 변수명을 다 해봐. 그러면서 한글로 썼을 때 한영키를 계속 막 바꾸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느껴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는 변수 쓸 때 한글로 많이 써요.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저는 제 개인 프로젝트는 그냥 한글로 그냥 쓰거든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영문으로 많이 썼는데 사실 변수명이 한글로 있을 때가 더 편하더라고 나는. 좀 복잡한 것 짤 땐 그 한글로 썼을 때가 좋더라고. 근데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만든 규칙에 따라서 하세요.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초두 효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배운 거를 보면 처음에 본 관점이 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노바가 되게 잘못한 게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한테 어그로가 끌렸다는 게 되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인 인식이 초두 효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저기는 좀 이상한 곳이야라는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 초두 효과를 일으킨 거죠. 먼저 온 정보가 먼저 온 정보가 그 나중에 모든 정보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사 왜곡이 없다라고 되게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뭐 되게 일제 만행에 의해서 막 끌려간 이렇게 광부 이렇게 하면서 나온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광부들을 찍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팩트 체크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아,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사진들이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도 너무 안 좋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케이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영학 쪽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그런 거 있죠. 막 독재 사례에서 되게 잘 된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초반에 이런 그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는 사실 독재를 했을 때 효과적인 케이스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독재가 생각보다 잘 풀려서 경제가 잘 살아난 케이스죠. 그 경제가 왜 이런 그 사실 그 과정에서 뭐 인권 유린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교과서에서 치켜 세워줬으면 뭐 그렇게까지 저는 배신감을 안 느꼈을 텐데, 나이를 먹고 느낀 게 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너무 안 하고 너무 못된 부분만 부각을 시킨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들, 공과 어떤 과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특히나 저 명성황후 쪽 그런 그때 조선 후기를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손꼽히는 그 권위자분 중 한 분인 그 교수님이 이제 교양 교수로 계셨거든요. 저 옛날 학교에. 그래서 막 물어봤는데 그거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실제 현실과 명성황후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명성황후 드라마 볼 때만 해도 되게 나는 조선의 국모도 하면서 막 눈물 또르르 흘리고, 그 일제 일본이 막 명성황후 막 시체에다가 막 정말 안 좋은 짓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픽션에서 나온 거를 역사라고 잘못 배운 분들이 그렇게 믿는 거지. 그래서 되게 엄청 되게 착하고 막 이미연 씨가 나왔던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마리 앙뚜아네트였다니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미디어나 언론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례입니다. 뭐 광우병 얘기는 제가 많이 해서 그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가 되게 싫어지거나 어떤 감정적인 게, 제가 감정적인 얘기를 항상 얘기하죠. 근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발현이 되려면 어떤 의심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인출식 학습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법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그 나중에 황론문 교수님이 그 몰입이라는 책에서도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셨지만, 인출식 학습법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창의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서 뭐 말로 표현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토론식으로. 그래서 근데 토론을 할 수가 없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도 지금 그 누가 보지도 않는데 혼자 막 떠들고 있잖아요, 제 의견을.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노프야, 나는 있잖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짜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짜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미친놈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짜는 루틴이나 생각들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스스로 토론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능하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역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거기서 좀 영감을 받고,
그 질문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질문하는 능력을 많이 하다 보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걸 저는 의심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막 팩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요새 막 그 초민감성? 뭐 그런, 이렇게 좀 민감한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약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심리학 쪽 공부하면은 되게 민감한 사람의 그 기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되게 민감한 예민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에 발작 버튼이 눌리냐면,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에 되게 발작 버튼이 좀 되게 많이 눌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싫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저는 무조건 손절이거든요.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로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요거 봐라. 얘 좀 지가 안 걸리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 거기서 진짜 확 이렇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되게 잘 잡아내요. 거짓말 진짜 잘 잡아내요. 제 친구가 거짓말하다 저한테 5번 걸렸어. 근데 이제 저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쉴드를 치다가 하는 거짓말에서, 그래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짓말이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한다. 근데 분명 뭐라고는 해요. 야, 너 그때 말했던 거랑 다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의심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질문을 던지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실 의심을 하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게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초두 효과를 잘 활용하면 진짜 무서운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초두 효과로 습관을 만들어서 패턴 교육법으로 습관을 만드는 교육을 해버리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과정에. 그런데 페미니즘 조기 교육 옛날에 되게 일본의 서버를 두고, 이게 한때 막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이게 일본의 서버를 두고, 일본 IP로 우회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어로 페미니즘에 관련된 카르텔?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어린 친구들 있죠. 영유아들 페미니즘 교육하는 법부터, 이런 어떻게 세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적혀 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얘네 장난 아니다. 왜냐면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북한이 생각난 거예요. 북한에서도 되게 어린 친구들 있거든요. 막 3, 4살 막 이런 친구들한테 김일성에 대해서 되게 미화해요. 그래서 막 구름 타고 다니시고 막 이러면서 막 축지법 쓰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를 해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완전. 근데 그런 내용도 되게 많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뜨거운 고깃국을 머리에 이고 그 병사들을 다 먹이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실제로 어떻게 뜨거운 걸 들고 막 뛰어다녀요. 전쟁통을 뛰어다녀요. 그 손 다 뒤지. 다 뒤져. 근데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런 거 믿었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믿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산타클로스는 어느샌가 이제 실체를 알게 되는데, 이거는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쭉 가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쪽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잘 풀리면,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좋은 프로세스가 잘 입혀진다면. 하지만 너무나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나 극단적이고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사람의 사회성 자체가 완전 무너지는, 굉장히 무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좀 이런 어떤 세뇌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발 기술에서도 그렇고요. 무조건 좋은 기술은 없어요. 이쪽에 그런 기술은 없고, 이게 왜 좋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엔진엑스를 쓰면은 무조건 막 좋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막 옛날에 노드.js 검토시켰더니 어떤 학생이 노드.js는 이벤트 드라이브니까 무조건 좋아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어떤 블로그, 어떤 포스팅 봤는지도 알겠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빠기 쳐가지고, 이벤트 드라이브로 만들어진 서버가 노드.js 관련 서버밖에 없을까? 네, 그랬죠. 그 얘기하니까 그거는 미처 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벤트 드라이브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이
이 컴퓨터 환경과의 어떤 시너지가 나는 그 실험 환경에 따라서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티 같은 애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TCP 서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웹 서버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네티가 되게 똑같이 엔진엑스처럼 이벤트 드라이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티로 똑같이 벤치마크를 때려보면 네티가 훨씬 빠를 때도 있어요. 특정 어떤 상황에는 비교도 안 되게끔. 둘 다 이벤트 드라이븐이거든요. 근데 내부에 보면 디테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게 좀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같은 계열이니까 막 똑같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서버라도 비슷한 개념을 향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지 않다 절대. 그래서 개발자는 항상 의심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일일이 모든 거를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관련 실험이 있는지 최소한 찾는 정도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회사에 이게 중요하다면 이게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막 보는 거는 ADHD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막 보는 거지. 물론 이제 뭐 그런 열정 항상 응원하지만, 문제는 그런 ADHD가 되게 심하신 분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훈련을 시키는 게, ADHD가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훈련을 시키는 게, 저도 지금 항상 펜과 포스트잇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펜과 포스트잇을 항상 놓고 오늘 해야 될 거 우선순위 재배열 항상 아침부터 우선순위 재별부터 시켜요. ADHD나 되게 산만해서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포스트잇에 써서 일단 모니터에 붙여놓고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위 정렬 해놓고 그거부터 일단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인위적으로 훈련시켜요. ADHD 친구들은 요렇게 해야 그나마 진짜 좀 시간 낭비를 좀 덜 하더라고. ADHD가 어떤 분들은 ADHD 막 전문가들 막 나와가지고 막 닌자처럼 튀어나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그 ADHD 쪽에서 되게 권위자인 그 그러니까 대학병원 수준의 거기 교수님들, 그런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ADHD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권위자분들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짜 좋아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ADHD가 그 뭐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훈련 계속 시키면 그거 다 알아들어요. 많은 친구들이 알아듣고 그 훈련대로 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져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뭔가 검증하는 것도 우리의 프로세스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 토론식 인추식 학습법,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황농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런 몰입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황농문 교수님도 영감을 받은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뇌과학적인 게 많고,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그 황농문 교수님처럼 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좀 타협이 된다면 좀 괜찮네 라고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켰더니 정말 단기간에 고연봉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잠재 능력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을 궁극적으로 제가 그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게임할 때 나오는 집중력을 이 코딩할 때도 나오게끔 할 수 있을까, 초보자들을. 사실 되게 숙련되고 원래 잘하는 개발자는 집중력이 게임 못지않게 잘 나와요. 그런데 그런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은 일반 그런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도 이걸 발현을 시킬 수 있을까? 사실 개발이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 시간도 금방 가고 진짜 좀 잘 풀릴 때는, 디버깅 할 때 좀 빡쳐서 그렇지. 근데 그 디버깅도 재밌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근데 되게 재미가 있긴 있어요. 얘네만의 뭐 매력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이런 습관이 인위적으로 잡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의심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역사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고 실제로 팩트가 완전 다를 수도 있고, 저 여러 가지 검증했는데 좀 이상한 역사 왜곡된 거 우리나라도 많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걸 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쪽에서 막 배우는 게 뭐 SNS 선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뭐 한국인들이 무슨 수박을 못 먹어서 수박만 보면 환장을 한대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되게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뭐 한국인들은 공자를 자기네
나라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뭐 이러는데 사실 한국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니 공자 대단해 뭐 알겠어.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아 공자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진 않거든.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퍼지고 그게 사실인 양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실제로 그게 사실인 양 믿는 거죠. 한국인은 수박을 못 먹어서 수박에 환장하는 공자를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중국인들, 똑똑한 중국인들은 그걸 의심을 하고 바른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들은 어느 정도 메타인지나 검토를 잘 하는 거구나. 왜냐면 한국이 사실 중국보다 1인당 GDP가 높거든요. 근데 본인들보다 잘 먹었으면 잘 먹었지. 사실 그렇게 못 먹진 않을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중국은 사실 1선 도시나 되게 잘 살고 그러지. 뭐 2선, 3선 이런 도시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대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한국인들을 뭐 불쌍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컨텐츠는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도 사실은 되게 틀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쪽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쪽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